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처리 기능 구현에 1번, 2번, 3번, 4번하고 네 문제가 나왔는데 이 네 문제 모두 다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네 문제를 우리 엑세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교수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을 해서 학과명이 공학과로 끝나는 그 레코드를 조회하는 공학과 교수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를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떴고요. 문제에서 이제 교수랑 우리 학과 테이블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해서 교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학과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게 요렇게요. 해서 우리가 교수명이다, 연락처다, 이메일이다, 학과명이다, 조교다 해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필드를 각각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교수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은 그 순서로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나온 게 학과명이 이제 공학과로 끝나는 걸 이제 조회하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학과명을 봤을 때 컴퓨터 공학과다, 반도체 공학과다, 그리고 유전자 공학과다, 생명 공학과다 해서 공학과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과명에다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죠. 해서 그 아래쪽에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공학과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공학과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공학과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글자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글자만 전부 다 이제 공학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별표를 요거 하나 붙여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이제 조건은 like라는 그 연산자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만약에 이런 지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별표를 쓸 때는 앞에다가 반드시 like라는 요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붙여줘야 되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like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쿼리 결과로 표시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메뉴에 이제 도구 모음 중에 우리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실행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쭉쭉쭉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연락처가 조금 잘리고 그리고 이메일도 조금 잘려 보이고 그리고 학과명도 잘려 보이니까 요거 이제 각각 열너비 필드명 바로 옆에서 우리가 열너비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 연락처하고 이메일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너비 조정해 주고요. 이메일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학과명도 우리가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이제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서 열너비를 각각 이제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필드명이요. 교수명이다, 연락처다, 이메일이다, 학과명이다, 조기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명은 다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나온 그 교수명이요. 우리 김재찬이다, 유대연이다, 손신혜다, 그리고 홍재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연락처하고 이메일하고 학과명, 조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때 레코드의 개수도 전체 4개래요. 우리 문제 그림을 봐도 레코드의 개수는 전체 4개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랑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된 거 맞죠? 그럼 이제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쿼리를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때 문제에서 공학과 교수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이름에다가 공학과 교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공학과 교수라는 그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입학일자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그 해당 연도에 입학한 그 학생의 정보를 조회해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외국인 학생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 요거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지금처럼 이름이다, 주민번호다, 상태다, 전화번호, 이메일, 입학일자하고 이렇게 이제 6개 필드를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주민번호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전화번호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메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입학일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그 그림과 똑같은 그 순서로 우리가 각각 필드를 싹 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우리 이름도 살짝 잘리고요. 주민번호도 이제 살짝 잘리죠. 그리고 상태도 잘리고요. 전화번호도 이제 잘려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메일도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열너비 좀 조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각각 이제 필드명 옆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 나오면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기 조정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열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입학일자라는 거를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입학일자라는 그 필드를 보니까 연, 월, 일 그런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보니까 연도만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만약에 지금 이곳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를 먼저 추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도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입학일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입력한 그 값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만들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주민번호가 있대요. 우리 주민번호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번호 중에서 8번째 자리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주민번호에서 8번째 자리가 요 성별을 나타내는 요 자리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리의 값이 4인 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1번이다, 2번이다 이런 데이터는 이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4번만 대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민번호에서 여기서 이제 8번째 글자 요거 이제 한 글자만 요거를 이제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4랑 똑같은 것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줄 때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에다가 4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주민번호라는 이 필드에는 여러 자리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4랑 똑같은 데이터가 당연히 없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주민번호에서 이제 8번째 글자를 따로 꺼내와야 돼요. 그 필드를 이제 따로 만들자고요. 해서 우리가 주민번호 가지고 갈 거니까 주민번호 요 필드를 또다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맨 뒤에다 집어넣자고요.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덟 번째 글자 그거 좀 이제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이제 요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요 주민번호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주민번호라는 요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민번호 필드에서 여덟 번째 그 글자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8,1이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그 앞에 지가 알아서 이제 expR라고 이렇게 붙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결과값으로 볼 게 아니니까 제목은 우리가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하고 나서 봤더니 지금처럼 2다 1이다 2다 1이다 4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꺼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4랑 똑같은 거 그것만 이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이 주민번호 여기서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거 있죠. 거기서 우리가 조건에다가 우리 4랑 똑같은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4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요 지상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때 우리 화면에는 얘가 요 필드가 우리 화면상에 보이면 안 되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표시요.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여기 표시에 체크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체크만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입학일자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이 입학일자는 요 필드에서 해주면 되죠. 해서 요 입학일자라는 요 필드에다가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요 조건 쓰는 요 칸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이 대화 상자에 요 메시지 있죠. 요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입학 일자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고 대괄호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그때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그 뒤에 요라는 요 글씨 뒤에 마침표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마침표가 찍혀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똑같이 마침표까지 입력을 다 해줘야 돼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이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메시지가 입학 일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뜬 거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202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름이다, 주민번호다, 상태다, 전화번호, 이메일, 입학일자하고 그 필드명 전부 다 똑같죠. 문제 그림과 똑같고 지금 이곳에 나온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우동언이라는 사람 그리고 고도윤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주민번호다. 그리고 상태다.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입학일자를 봤을 때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출력된 거 맞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지금 2개가 출력이 됐고요. 문제 그림도 보니까 레코드의 개수는 2개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작성이 됐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조회한 다음에 이거를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 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쿼리 유형에서 우리가 이제 새 테이블로 이제 만드는 거니까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 만들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된 학생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테이블 이름에다가 우리가 조회된 학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테이블 이제 유형을 다 바꿨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있죠? 요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202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두 개의 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조회된 학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쿼리를 이제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요 쿼리는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 학생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외국인 학생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외국인 학생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고 아까 이 쿼리를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조회된 학생이다 하고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해서 조회된 학생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쿼리를 실행했을 때 그때 나온 그 결과 값이요. 그거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요 테이블도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입학일자별, 상태별 학생의 인원수를 조회하는 입학일자별 학생수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할 때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한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됐든 두 개 이상의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쿼리 디자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학생 테이블 요거 이제 하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I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요 IIF 함수 요걸 이제 이용할 수가 없죠.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봤자 어차피 또 우리가 디자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해서 이게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있을 때 우리가 행 머리글로 이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쓸지, 그리고 값으로는 이제 뭘 사용할지 그런 걸 먼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수치 값들이 쭉쭉쭉 들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30이다, 20이다, 10하고 그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20하고 10 요 두 개 값을 이제 합해서 우리 30이 나온 거고 23하고 7을 더해서 우리 30이 나온 거죠. 그리고 28하고 2를 더해서 그리고 25하고 5를 더해서 이렇게 이제 30이라는 그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값으로 사용된 거는 요만큼이요. 요만큼이 이제 실제 값으로 사용된 거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얘네들의 이제 합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학생의 인원수를 조회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수치 값들은 전부 다 이제 학생의 인원수, 학생수예요. 학생수. 그러면 요 학생수가 이제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될 거고 그러면 이 값들의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위쪽에 있는 거 재학생수다, 휴학생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요게 이제 열 머리꼴로 들어갈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값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입학일자도 있고요. 총 학생수도 있습니다. 얘네 둘 다 이제 우리가 행머리꼴로 이제 사용할 겁니다. 해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꼴 2개, 열머리꼴 하나, 그리고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쭉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 유형을 일단 우리가 크로스탭으로 먼저 바꾸자고요. 해서 크로스탭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곳에 크로스탭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행머리꼴을 쓸 거요. 입학일자 요거 이제 행머리꼴을 쓸 거죠. 해서 우리가 입학일자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입학일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총 학생 수하고 학생 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여기 지상 중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인원수는 이제 학생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코드라는 거 그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 머리글로 쓸게 재학생 수다, 휴학생 수다 요걸 이제 나타낼 건데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상태라는 그 필드 값이 재학이면 재학생 수로 그 외에는 휴학생 수로 그렇게 이제 열머리글을 표시해라. 그때 이제 I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 줄 거니까 상태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는 우리 인원수죠. 그 인원수는 이제 학생 코드, 그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코드에서 다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갖다 놓고 일단 크로스탭 요거부터 좀 만들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요 입학일자는 우리가 이제 행머리꼴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코드는 행머리꼴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는 열머리꼴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학생 코드는 이제 값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 코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는 이제 행머리꼴로 쓸 거고 하나는 이제 값으로 쓸 거예요. 해서 학생 코드가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학생 코드를 가지고는 학생의 수를 이제 구할 거니까 우리가 요 묶는 방법을 개수를 이제 맞춰서 학생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입학일자라는 요 필드명이 이렇게 써져 있고 입학일자가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면 돼요. 그때 이제 필드명은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행머리꼴로 쓸게 총 학생수 이건데 지금 현재 필드명은 학생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필드명 좀 바꾸자고요. 그래서 요 앞에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총 학생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꼴로 쓸 거 재학생 수다, 휴학생 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IIF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싹 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 상태라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IIF 그 함수로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라는 걸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들어있는 그 글씨가 우리 제약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제약이랑 똑같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상태라는 그 필드 값이 제약이랑 똑같으면 이제 재학생 수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여기다 이제 재학생 수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휴학생 수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휴학생 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IIF 요 함수 쓴 거 보면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요게 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거짓이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재학생 수 요걸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휴학생 수 요걸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IF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EXPR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열 머리글로 쓸 거 얘는 따로 우리가 필드명이 필요가 없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 머리글로 쓸 것도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 코드를 가지고는 이제 값으로 이제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수가 표시되게끔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실행 아이콘, 도구 몸중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입학일자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우리 총 학생 수다 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재학생 수 그리고 휴학생 수하고 그렇게 이제 열 머리글도 똑같이 전부 다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값들이요. 전부 다 이제 총 학생 수는 30이라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고 그때 재학생 수는 20, 23, 28, 25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학생의 수는 10명, 7명, 2명, 5명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러니까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이제 땅 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 지금 얘가 지금 우리 정답을 보게 되면 지금 제 거랑 이제 정답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랑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다고요. 얘네들의 위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 얘를 가지고는 나는 행머리 걸 쓰겠다 찍어놨잖아요. 얘를 가지고는 내가 열머리 걸 쓰겠다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도 결과값은 정상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런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상대로 다 해준 거죠. 그러면 이 쿼리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입학일자별 학생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입학일자별 학생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이란 테이블이 있고 교수란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그 학생을 조회하는 미배정 학생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 지도교수 그 코드가 비어있는 그 학생을 미배정 학생으로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이 뒤에 보니까 이제 이즈너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쿼리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학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해서 우리 지도교수 코드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값이 쭉쭉쭉 써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수라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교수 코드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라는 이 테이블에 지도 교수 코드라는 이 필드랑 우리가 교수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교수 코드를 서로 비교해서 불일치하는 거 그거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닫기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두 테이블을 서로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거, 불일치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불일치 검색 쿼리를 만들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문제상에서 not in이라는 그 예약을 써라. 그런 지상이 있으면 우리는 마법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not in이라는 그 예약을 써라.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마법사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그때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마법사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쿼리의 결과로 이제 넣겠냐 그렇게 물어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학생이란 테이블도 있고 교수란 테이블도 있는데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때 학생 테이블에서 지도교수 코드가 비어있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미배정 학생 대상으로 해서 지도교수가 이제 배정되지 않은 그 학생의 정보를 이제 우리는 조회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된 레코드가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교수 테이블과 이제 비교를 해줄 거예요. 해서 교수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 두 개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때 뭘 가지고 비교할까 꼭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교수라는 그 테이블과 학생이라는 그 두 개 테이블을 우리가 열어서 봤을 때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서는 지도 교수 코드라는 그 필드였고요. 그리고 교수라는 그 테이블에서는 교수 코드라는 그 필드였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름이다, 상태다, 전화번호, 이메일, 입학일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 필드만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전화번호 더블 클릭이요. 이메일도 더블 클릭, 입학일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결과값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미배정 학생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미배정 학생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미배정 학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지고 그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6개다 하고 문제 그림이 나왔죠. 지금 제 것도 레코드의 개수가 전체 6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 필드명이요. 이름이다, 상태다, 전화번호다, 이메일이다, 입학일자다 해서 똑같이 이제 우리 필드명은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이름이요. 이름 보니까 유채율이다, 이두영이다, 우하슬이다, 송혜인이다, 최송빈이다, 송초한이다 해서 이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6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이제 상태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하고 입학일자를 보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나왔다고요. 그때 이제 값들이 살짝 잘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름도 이제 살짝 잘릴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아예 잘려서 보이고 전화번호 잘렸죠. 그리고 이메일도 이제 잘려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각각 우리가 필드에 열너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전부 다 이제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 이 지시사항을 봤을 때 is null을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is null이 사용이 됐나 안 됐나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 교수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is null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요 미배정 학생이라는 거 요 쿼리는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게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다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 테이블이랑 우리 교수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 이제 이용해서 우리 수강 신청 대상별 우리 이제 학생수를 조회하는 수강 신청 대상 조회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는 수강 신청 대상별로 이제 묶어서 봐야 되니까 얘도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짜잔하고 뜨고 테이블 추가해라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학생과 이제 교수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거니까 우리 학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교수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다 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맨 처음에 첫 번째 필드가 이제 수강 신청 대상이죠. 그때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수강 신청 대상이라는 거는 상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상태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이 제약이랑 똑같으면 이제 대상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미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 수강 신청 대상이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제목으로 수강 신청 대상이요, 수강 신청 대상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IIF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학생 테이블에 보니까 상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 상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뭐랑 똑같냐? 우리 제약이랑 이제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약이랑 똑같으면 그때 우리는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미대상으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IF 그 함수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대상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미대상이라고 요걸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수강 신청 이 대상은 우리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렬하는 곳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하고 찍어서 우리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달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학생수 요것도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학생수라는 거는 우리 학생 코드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수, 인원수, 개수를 이제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 코드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학생 코드 요 필드 요거 이제 추가시킨 다음에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고, 이 수강 신청 대상이라는 거는 수강 신청 대상별로 우리가 묶어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우리 표시 숨길게 요약에서 이제 땅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요약이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강 신청 대상은 이제 그룹으로 이제 묶어줘야 되니까 얘는 그냥 묶는 방법 이렇게 놔두면 되고, 우리 학생 코드라는 걸 가지고는 우리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학생 코드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학생수 요 필드명으로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학생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개 이제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교수 코드라는 게 있대요. 그 교수 코드가 1부터 4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 자료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수 코드라는 걸 가지고 조건을 이제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교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필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우리의 교수 코드가 1부터 4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 자료만 이제 조회 대상을 할 거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조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부터 4까지 그랬으니까 대괄호로 묶어서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써주고, 이 문자로 끝나는 것만 줘야 할 거니까 앞에는 이제 뭐가 오든 상관없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이만큼 쓴 거를 우리가 이제 싹 다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써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교수 코드라는 이 필드는 조건으로 이제 쓸 거다, 이렇게만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표시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이제 해제가 돼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학생 수라는 거는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우리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 0명이다. 그리고 13 이렇게 이제 들어있으면 13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생 수라는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우리 속성이라고 있죠. 해서 우리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형식 속성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또 0명 그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0명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 0명하고 썼던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여기 이제 형식 속성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요 속성 시트는 우리가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작성한 그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이제 실행 아이콘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요 필드명은 이제 잘려서 보이죠? 해서 우리가 요 필드명 그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양쪽 화살표가 뜹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맨 위에 이제 제목이요. 수강 신청 대상이다. 학생 수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는 대상이다. 미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때 44명, 13명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쿼리를 싹 다 이제 다 작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요 쿼리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수강 신청 대상조에 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 우리 대상 조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다 썼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쿼리 이름에 혹시나 이제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오타가 없으면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수강 신청 대상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요 5문제도 문제를 풀었을 때 별거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척척척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해당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